얼마 전 신내림을 받은 딸은 무당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 네가 싫으면 힘들면 못하고! 이런 개씨발 같은 이라고 죽기 살기로 해. 간호조무사이자 주부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행동과 말을 했죠. 무병이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야지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가. 근데 도대체 제가 그러고 행색을 하면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 터가 이상한가, 내가 왜 이러지.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되면 평범한 일상은 포기해야 합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남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내 생각을 자꾸 하니까 눈물이 나지. 나는 괜찮으니까 힘내고. 미안해 여보. 남편은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처음에 이해가 한다 하니까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아이도 우선은 배제를 해야 될 것이며, 난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은데 그것도 우선은 배제해야 될 거 아니냐. 시댁 식구들이 알까봐. 그거 알면 얼마나 어떤 부모가 용서하겠어요. 당장 이혼하라고 그럴걸요. 솔직한 내 심정은 지금이라도 헤어진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당이 되려면 이혼하라는 아버지.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버지. 내가 죽어. 너는 엄마 아빠 고초를 생각해 봤냐?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딸. 아버지는 어떻게든 딸의 마음을 되돌릴 작정입니다. 신내림을 받는다고 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슬하는 방법이나 신의 말을 전하는 공수를 배워야 합니다. 초짜 무당 마님 씨는 아직 버겁기만 합니다.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어떤 신랑이면 아이고 힘들다 그래. 죽기 살기로 해. 무당끼리 쉬운 게 아니야. 신어머니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는 마님 씨.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지만 누구보다 마음 아프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이 힘들다 그랬어? 네가 힘들다 그런 거야. 정신병원까지 드나들다 8년 전에 신내림을 받은 친오빠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동생에게 힘이 돼주려고 나섰습니다. 너그 오빠 아니야 할아버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알겠어? 신어머니한테 오빠의 입을 빌려 신령님이 말을 전합니다. 운 좋은 줄 알아. 오로지 신령님만 보고 제자길 걸어가라. 알겠어 모르겠어? 마님 씨가 무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도움을 청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괜찮아? 세상은 무당이라면 누가 좋아하냐. 앞으로 조금 힘들어도 잘 견디고 어렵더라도 힘내고 가야 돼. 이 길은 다른 것 없어. 이 길은 누가 도와주는 거 없어. 오빠 힘들게서 미안해. 기댈 때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오빠도 무당이고 동생도 무당이고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솔직히 싫어. 사돈 어르신들이 또 보면 또 우리 집안을 또 뭐라고 생각하겠냐. 솔직히 말해서 오빠는 그게 제일 지금 걱정이야.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 너하고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제일 걱정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렇게 걱정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오빠밖에 없어.
동생마저 무당을 만들 수 없어 애를 썼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잘못이 아니잖아.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숨겼던 일. 뒤늦게 알리자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들어가. 아버지하고 할 얘기도 있고 좀 한다니까. 너는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못 알아 데리고 와. 안 되는 걸 어떻게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안 막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도 생각하다가 도저히 못 버티니까 오빠한테 말한 건데 아버지는 왜 딸인지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딸의 내린 굿을 닥쳐서야 알게 된 아버지. 아버지하고 얘기 좀 더 해. 배신감과 절망에 딸 보기를 마다합니다. 나는 너그 시댁 얼굴도 못 보겠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돈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시댁에서 이 일을 알면은 어떤 시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이혼해야지. 딸인데 어떻게 그런 말 이렇게 쉽게 돼요 아버지는 그게? 어? 그걸 정리하고 그 길을 가려면 그래야 속이 편하지. 딸은 아버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혼하라는 말이 이혼하지만은 그게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타인에게 어떻게 보면 타인이잖아요. 아버지도 제3자잖아요. 근데 가장 힘들 때 부모만은 내 편이 돼주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몰아붙이는 아버지. 무당이 되기로 하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무병 때문에 병원도 그만둬야 했고 주위 시선도 싸늘해졌습니다. 법당을 차려야 되니까 집주인을 먼저 만났어요.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우선 생각 좀 하고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곤란하시다고 집을 빼줬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건 남편입니다. 결혼 7년 차. 남편은 처음 만난 날부터 좋았습니다. 결혼하자는 말도 마님 씨가 먼저 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이 사람 하나면 방 한가방에서도 어른들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괜찮겠다. 그러나 접신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신랑과 시부모님과의 인연은 계속 가고 싶으니까 저는 아직도 저희 신랑만 보면 좋아요. 무병을 견딜 수 없어 신내림은 받았지만 평범한 생활도 포기할 수 없어 힘겨운 날들. 우리 신랑이다. 어떡해. 눈물이 나서. 또 찔찔거리고 있냐? 그게 안 올라가겠는데 계속 눈물만 나와요, 여보. 힘내고, 응? 응. 또 이걸로 인해서 자기가 더 잘 풀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좋은 생각하고 해. 알았지? 응. 울지 말고. 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내 생각을 자꾸 하니까 눈물이 났지. 여보. 응? 내가 자기 사랑한 거 알지? 알지? 그거 말아줬으면 좋겠어.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땐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당의 길과 인간의 길 사이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마님 씨. 귀에서 열대 명씩 막 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밤에. 내가 사라질까 봐 무서워요. 부녀가 속 깊은 얘기를 해보자고 떠난 여행. 신내림을 받은 후 둘만의 자리는 처음입니다.
네가 아버지를 무시한 거지. 왜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있어? 나는 그게 기분 나쁘다니까. 아버지 쓰러져볼까봐 그런 거지 무시한 게 아니라고. 그게 변명이냐? 아버지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말 안 했다는 얘기가?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영원히 숨기든 거 아버지한테. 영원히 몰랐으면 괜찮지. 내림굿을 뒤늦게 하게 된 아버지는 딸이 여전히 괘씸합니다. 베트남 북부 해발 1600m의 아름다운 계곡에 자리 잡은 도시 사파. 이곳에는 다양한 소수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역이라 그들만의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죠. 특히 여자들의 손재주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시어머니 그냥 장 보러 가실 때 들고 가십니까? 시어머니를 여기 오지도 모르는데. 사지 마 이놈아. 시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고르는 마님씨. 보라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딸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화가 나죠. 저렇게 태평한 놈이 있어. 못 알아 선물을 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알지도 못하는데 선물 사가지고 뭐 하려고. 마음에서 그냥 끌려 사는 건데 그거를 언젠가 그냥 기회에 봐서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거를. 참 저놈 묘한 놈이네. 살 거면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드려. 너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말씀은 드릴 거지? 어? 뭐 선물 하나도 못 사 마음대로. 지금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나중이라도 시간 될 때 드린다고. 그냥 보니까 생각나서 그냥 산 거라고. 무슨 얘기를 그따위로 해. 어차피 말씀드리려면은 빨리 말씀드려. 방송 나오기 전에. 그게 도리여. 또 생각해봐. 며느리가 무당이 됐다는 걸 알면 사돈이 얼마나 놀랄까요? 아버지는 딸 가진 죄인입니다. 자기 시모부한테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거. 아버지가 사돈 눈치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됐지만 딸은 아직 손주를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늘 마음이 편치 않았던 아버지. 이게 이렇게인가? 오케이, 그렇게 가. 이렇게? 아 위로? 위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우기로? 응, 서 이렇게? 그런 딸이 무당까지 됐다고 하면 시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걱정이 됐습니다. 하품한 나. 그래서 아기만 보면 눈을 떼지 못하는 부녀. 소수부족인 아기 엄마를 따라왔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아가는 흐몽족의 마을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어 블랙 흐몽족이라고도 하죠. 야, 여기가 집이구나. 너무 덥다. 3대가 함께 살아가는 집. 안녕하세요. Đây là bố em, còn kia là mẹ chồng em.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이신가 봐요. This is my grandmother. 결혼 후 마님 씨가 늘 꿈꿔왔던 생활입니다. 같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When we live with the mother, sometimes we're busy, so everyone they hold it together, so very easy to living all together. 그러나 무당이 된 지금 이런 평범한 일상은 포기해야 합니다.
모습 보니까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시아버님이랑 내 사랑하는 형구 씨랑 막 어우 애기 그냥 거기 앉아있어 내가 다 할게. 아버지 역시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이런 겁니다. 멍이는 좋겠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정조 할머니까지 계시구나. 아버지가 부러워하는 모습이 불편한 딸은 자리를 피합니다. 아이보다 신을 모시는 게 우선이 됐기 때문이죠. 안아봐도 돼? 아버지가 딸에게 이혼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멍이가 왜 그럴까? 죽가 추운 모양이다. 멍이가 옷 하나밖에 안 입어서 추운 모양이야. 무당이 되면 평범한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아버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 엄마 냄새가 안 난 모양이다. 엄마 냄새가 안 난 모양이야. 신내림을 안 받았더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건데 이 길을 가다 보니까 헤어지게 됐죠. 우리 딸도 이 길을 가게 되니까 정말 실망스러워요. 멍이 잘 살아. 건강하게. Thank you. Thank you. I hope we'll see you together next time. Yes, maybe with you and your husband. Don't be cry. Right? Happy, right?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에 부녀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구름 속의 마을이라는 뜻의 고원도시 사파. 아버지와 딸은 아직 하고 싶은 말을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일이 왔으면 그래도 웃으면서 뭐라도 말 한마디씩 끊을 텐데 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버지는 상의도 없이 내린 굿을 받은 딸의 행복을 지금이라도 찾아주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 믿는 아버지, 그리고 집안의 무당은 아들 하나면 족합니다. 어떠냐? 저 뽀뽀가 아름답게 느껴져야 되는데 왜 나한테 눈물로 보였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내 정신으로 내 눈으로 살고 싶다고. 아니 네가 그 길을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행복한 길을 놔두고 굳이 그 어두운 길로 가려고 그래. 아빠는 모르니까 그래. 내가 어느 날 정신 따라보면은 나도 모르는 거지. 내 발길이 다 있어, 아버지. 나는 네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 너기 오빠도 그 길 갔지. 너까지 그 길 간다 가면 아니 생각해봐. 남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버지. 내가 죽어. 그 고통을 참아야 돼. 이겨야 돼. 그건 잠시야. 내 오빠처럼 나도 좀 봐줘. 나도 살고 싶어, 아버지. 너는 엄마 아빠 고초를 생각해 봤냐? 나 지금 살 자신이 없단 말이야. 아이 그럼 나보다 어쩌라고? 딸은 지금이라도 무당의 길을 버리라는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아버지. 아빠 말 들으라고. 나는 내가 그 길을 간다고 그러면 나는 너를 절대 용서 못해. 너 알아서 해. 고통스러운 딸의 입장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그 길을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딸까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안 말릴 수가 없어요. 무당의 길을 알기에 더 반대한다는 아버지. 아버지는 다시 딸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아버지 내 자리가 없어졌어.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받을 대로 다 상처받았고 이제는 돌아갈 자리도 없어 아버지 지금은. 너희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찾아뵙고 용서를 빌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야 속이 편해. 이걸 숨기고 가려면 네 가슴 터져. 아니면 여기서 접든가. 신내림 받았어도 안 받았다 생각하고 다시 내 자리로 가는 게 어떠겠냐? 머리는 이해하는데 가슴이 안 되는 거 어떻게 가슴이. 내가 이렇게 서운할 때 너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얼마나 서운하겠냐? 답답만 하고 눈물만 나고 한숨만 나오고. 아버지는 어떻게든 딸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은 겁니다.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절대 이 길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행복을 위해서. 이거는 선택 여지가 없다니까 아버지. 안 그럼 내가 죽는다고 아버지. 내가 부모 없는 사람이면 아싸리 그랬을 거야.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지금 거랑 뭐가 틀려. 딸의 거부가 완강하자 아버지는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식한테 대물림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 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 가슴 아플까 봐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벌 받는 거야 지금. 집안에 이어지는 무속의 대물림을 끊고 싶다는 아버지. 저희 아내가 한 20년 동안을 무척 힘들어했거든요. 그냥 그 고초를 내가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딸도 그 길을 가게 되면 뻔하잖아요.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안 말리겠어요? 어떤 부모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고생이. 최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아버지 성옥 씨의 집. 일산에 있는 아들과 함께 살다가 6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에 이어 딸까지 무병을 앓자 내린 결정입니다. 하나 데려갔으면 되지. 왜? 또 놈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진짜 도망도 못 가고 도망가고 싶지 다 도망가고 싶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아내도 딸처럼 결혼 후 무병이 찾아왔습니다. 심할 땐 몇 달씩 누워 있었고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한 5년 동안 담배를 끊었어요. 그랬다가 그놈 때문에 다시 담배를 피게 됐습니다. 하루에 2가 피어요. 무당은 되물림 된다지만 자식들 중 2명이나 신내림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조직폭력에 발을 담궜던 아들이 신내림을 받을 땐 오히려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잘 살던 딸은 사정이 다릅니다. 내재라겠어요, 내재. 내재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안 가서 애기들한테 내재. 나 누구 탓도 못해요.
무병을 앓으면서도 신내림을 거부했던 아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악착같이 견뎌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건 역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해남에서는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학교에 가면 점쟁이 아들이다, 점쟁이 딸이다 라고 놀리니까 그것이 자기가 싫어서 이제 점상을 안 봐든다고 그러더구만요. 아이들의 외할머니에 이어 아내가 무병을 앓더니 아들에 이어 딸까지 대물림되는 운명의 굴레를 이젠 끊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 옆을 지키며 일을 도왔던 기특한 딸. 저놈이 효녀예요. 그래도 우리 집 기둥이에요, 저놈이. 그랬기에 행복하게 잘 사는 딸을 지켜주고 싶고 독한 말을 해서라도 막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운명을 받아들인 마님 씨.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각종 예법이나 절차부터 신을 몸에 들이는 것까지. 정신 집중 잘해. 신랑님이 오시면은 크게 말해. 속삭이듯이 하지 말고. 운명을 거부하지 않는 건 가족 때문입니다. 제가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물론 식구들에게도 피해가 가자 힘들게 내린 결정. 이 길이 좋아서 갔겠어요. 옆에 식구들이 안 좋고 부모님 몸이 안 좋아져 버리고 일이 하나도 안 뿌리고 다 꼬여버리니까 저도 사실 이 길을 온 지 얼마 안 되라서 뭐가 뭔지 솔직하게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베트남 북부 국경 도시인 랑선. 중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교역의 거점이지만 아름다운 명승고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딸과 어렵게 나선 여행길. 아버지는 이참에 확실하게 딸을 되돌려 놓겠다는 생각입니다. 딸만은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길 바랄 뿐. 얼마나 힘든 길인데 남보다 100배, 1000배 더 노력해야 사는 길이지. 그 길은 아주 힘든 길이에요. 아들에 이어 딸까지 무당이라니 신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대물림 된다 해도 한 명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애가 타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버지는 이제 그만 대물림을 끊고 싶습니다. 그래서 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 산에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 편 다시 내려올 거를 왜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너는 보면은 그 편한 길만 태가는데 좀 참고 또 참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좋은 길이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귀신이 내 몸을 끌고 다니면서. 네 눈에는 귀신이 보이냐? 세상을 너무 쉽게 살았어. 네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네가 편한 세상을 태가는 거 아니냐. 술을 안 먹어도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술 먹어서 그렇다 어쩌다 그러는데 맨정신에 있어도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살았어. 네. 내가 알코올 중독자 글로 들어갔어야 될까? 아니 노력을 해야지. 속에서 내 마음에서 뭔가가 나한테 계속 말을 거는데 그럼 난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야 될까? 살려고 먹어서 살려고 내 정신 붙들려고. 살려고 술 먹었다고.
그런 개변이 어디가 있냐? 그럼 술 먹으면 괜찮냐? 술 먹고 싶어서 술 먹어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그런 변명은 하지도 마. 대화는 또 어긋납니다. 딸도 아내처럼 꿋꿋이 버텨주길 바라지만 딸은 오히려 아버지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래, 네 의지할 때 그거 없으니까 거기다 의지한 거랑 마찬가지네. 네가 좋아서 먹은 거라 어쩔 수 없네. 그렇게 말하지 마. 정말 기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선 자기가 괴롭고 힘드니까 그 길을 가면 그냥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더 힘들죠, 그 길이. 소수민족들이 모여 사는 랑선에는 여러 종교가 함께 어우러진 삼교사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니탕이라는 절. 동굴 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상을 쓰는 딸, 접신할 때의 신호입니다. 안 좋아. 뭐가? 왜 그래? 아우 싫다. 아우 싫어. 의식은 있지만 신에 의해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냥 가, 그럼 그냥 가. 딸은 정신을 차리려 애를 씁니다. 괜찮아? 가, 그냥 가. 쉽게 진정하지 못하는 딸. 아버지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가자. 괜찮아? 가. 손 잡고 가. 그래, 힘없어 아직도? 어? 괜찮아. 괜찮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여행은 중단됐고 차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 놀란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진 모양입니다. 아니요, 나도 온몸에 힘이 쫙 풀려버리네. 그냥 맥이 하나도 없어요. 어지럽고. 나 처음이네, 이런 경험은. 마님 씨가 내 딸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위해 죽을 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접신한 딸을 본 후 심한 몸살에 걸렸습니다. 미안해진 마님 씨. 많이 안 좋으셔? 얼굴 너무 안 좋으신데. 집안에 내려오는 무속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다짐한 후 강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아버지. 아프지 마, 아버지. 안 아파. 왜 아파, 내가? 난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 근데 아버지 얘기할 데가 없잖아.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거 다 드시고 약 드셔. 자고 일어나면 거뜬할 때. 괜찮다고는 했지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내가 우리 장모님도 겪어봤고 우리 와이프도 겪어봤고 우리 큰아들도 겪어봤지만 오늘 같은 모습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려야 될지 지금
나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계속된 부녀의 여행. 여기도 깃발 꽂아져 있는데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마님 씨는 깃발을 보자 반색을 합니다. 무속에 쓰이는 오방기를 떠올린 걸까요? 야, 어디 가냐? 잠깐만,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아.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아서. 어디 가냐고? 깃발을 보고 찾아간 곳은 기쿵사당. 베트남 영웅들의 신령을 모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냥 발길이 끌렸다는 마님 씨. 사당 안에서는 굿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도 흔히 무당을 통해 복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지만 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달리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소리가 좋아. 소리가 좋아? 서른여섯 번이나 옷을 갈아입으며 춤을 추던 무당은 돈을 뿌리며 사람들의 복을 기원한 후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어이 무당을 만나겠다는 마님 씨.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 길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지 8년이 됐다는 베트남 무당은 부모의 반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mình bản thân mình phải cố gắng lên, phải cố gắng lên, mình phải cố gắng mà phải chứng minh để cho mình sống làm sao và mình chứng minh để cho cha mẹ hiểu là cái việc này là việc thiện, việc này là việc đúng, đấy là nhiệm vụ chính của mình phải làm sao để cho bố mẹ hiểu được cái việc này đó là ở mình. Đầu tiên mình phải nghiên cứu, mình học lịch sử, mình hiểu các vị đấy là ai và mình làm cho đúng và muốn để cho bố mẹ an tâm là chính ở mình thôi, không ai có thể khác là cả chính mình phải làm.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무당이 되었지만 결혼 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젊은 아가씨. Đây là đồng mới ra, đây là một thanh đồng nhưng mà mới ra chưa được 1 năm. Cháu mới ra được 7 tháng. Nói chung là cũng cảm giác là cũng cảnh ngộ thôi, cảm giác là cũng cảnh ngộ nhiều. Khi mà mới chưa ra như cậu ấy thì mọi người cũng phản đối nhiều lắm. Gia đình có mọi cái. Lúc mới đầu phản đối nhiều. 마님 씨와 같은 초보 무당입니다. 동병상련, 이심전심. 서로의 아픔을 짐작할 수 있는 두 사람은 반색을 합니다. 딸이 좋아하는 모습에 기가 막히는 아버지. 딸을 무당의 길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 무속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고 믿었던 아버지는 참담합니다. 딸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딸이 진정 행복한 길은 무엇일까요? 딸은 웃고 아버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저를 쉽게 이해는 못 하시게 좀 받아들이기는 힘드실 거예요. 근데 노력해야죠. 노력하라 하니까 그 아이도 노력주의랑 하니까 힘내서. 정말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무당으로 살아갈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기에 승낙하기 어렵지만 무당을 제 운명으로 받아들인 딸을 반대만 하기도 난감합니다. 이제 그만 결정을 해야 할 때 정상에 오르니 특이한 바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티상.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아이를 업은 채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입니다. 사랑은 믿고 기다리는 걸까요?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뒤돌아서면 그 자리에서 남들이 뭐라 해도 아빠는 괜찮아. 난 내가 어느 길이든 잘하리라고 믿는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해도 아버지만큼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는 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망부석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딸을 바라보고 지킬 겁니다. 괜찮아. 내가 너 믿을게. 아버지는 괜찮다. 아버지의 오랜 소가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부녀는 더 험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딸 옆에는 늘 아버지가 있을 겁니다.